안녕하세요. 정근범사입니다. 자, 오늘은 군대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2번. 제가 군대를 2번 갔다 오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미리 알고 갔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대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논산훈련소를 가죠. 논산훈련소에서 4에서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갔어. 그러고 이 기초군사훈련 끝나면은 이제 자대 배치 받잖아요. 자대 배치. 이 자대 배치 어떻게 받아요? 뺑뺑이잖아요. 그냥 뺑뺑이. 이거 뺑뺑이 돌려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서 군대 가면은 전국 그냥 사방팔방 온갖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그렇게 1년에서 2년 정도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렸었는데 저는 원래 직업군인 부사관 하려고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서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저는 5주 훈련을 받았죠. 5주.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5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게 아니라 5주 훈련을 받고 부사관 학교를 가요. 부사관 학교. 자, 부사관 학교를 가는데 이 부사관 학교에서 16주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16주 훈련을 받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15주만 훈련 받고 직업군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사회로 뛰쳐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때 저는 약 20주 동안 뭐 이런저런 경험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사회로 뛰쳐나와서 이런저런 막 노가다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노가다 하는데 문자가 와요. 군대에서 막 오라고. 왜냐면 남들 2년 군 생활할 때 저는 20주만 훈련받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의경 지원했는데 한 번에 운 좋게 합격해가지고 논산 또 가죠. 논산 갔다가 여기서 훈련받고 이제 의경 자대 배치 받는 거죠. 의경. 이게 의경이 좋은 게 군대 같은 경우에는 뺑뺑이잖아요. 제가 다른 군대는 모르겠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의경은 내 주소지랑 가까운 경찰서로 자대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원 사니까 수원에 있는 경찰서로 배치가 됐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의경 제 선임들, 후임들, 그리고 제 동기들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수원 사람들이고 한 2-3명 정도가 수원 근처, 뭐 용인, 화성 이런 사람들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임들, 후임들 보면은 친구에 막 이렇게 엮이는 사람들도 있고 너 걔 아냐? 나도 걔 안다. 뭐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군대 한번 갔다가 두 번째 군대 한 번을 갔어요. 뭐 직업군인 한다고 마음 먹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열심히 훈련도 받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그러고 살았었죠. 근데 제가 20주만 교육받고 사회로 나왔잖아요. 사회로 나와서 한 달, 2달, 3달 정도 이 부사관 학교, 이 논산에서 만났던 동기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었는데 6년, 7년,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연락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걔네랑 제가 싸워서 걔네가 미워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직업군인 됐고 저는 이제 사회로 나왔으니까 갈 길이 다른 거죠. 얘네는 저기 전방, 지피 근처, 북한 근처 쪽에 있고 저는 여기 수원에 있고 그리고 공감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멀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첫 번째 입대했을 때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군대에서 맺은 인간관계 부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제가 의경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제 스스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나는 군생활 1년 6개월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만나는 애들 전역하면은 1, 2년 지나면 다 연락 안 한 애들이니까 그냥 최대한 내 약점, 단점들을 극복해서 나오자.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서 제가 영어 애플 바나나 APPL 이런 스펠링도 못 읽었었는데 여기 의경 입대해가지고 영어 파닉스 공부부터 시작해서 전역할 때쯤 됐을 때는 유창하진 않더라도 간단한 기초적인 회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랑 달리 군대에서 만난 그런 인맥들, 인간관계들을 5년 뒤, 10년 뒤에도 잘 유지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죠. 근데 제 말은 확률이 높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뺑뺑이라니까요. 뺑뺑이. 아니 제가 의경에서 만난 의경에서 근처로 수원, 용인, 화성 이쪽에 사는 친구들로 자대 배치 시켜놓은 이 의경에서 만난 선우임 동기들이랑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뺑뺑이 돌려서 자대 배치 받았는데 누구는 제주도에서 오고 누구는 부산에서 오고 누구는 서울에서 오고 누구는 파주에서 오고 누구는 뭐 강릉에서 오고 이런데 얘네를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얘네를 내가 연락하면서 만나면서 지낸다? 그리고 얘네가 사회에 나와서 내 인맥이 될 것 같다?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만난 인간관계에 많은 노력을 쏟으면서 투자 성과 나오지도 않는 곳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바에 18개월에서 21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9등급이야. 막 수학 막 덧셈 뺄셈도 모르고 영어 애플 바나나도 못 읽어 저처럼. 근데 저는 이 1년 6개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는 9등급이 최소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는 전과목 진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3, 4등급 찍고 나와서 전역해서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때려박아가지고 전과목 1등급 찍어가지고 뭐 스카이 가던가. 지금은 제가 뭐 공부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던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제가 전역하고 나서 좀 느꼈었던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바나나 영어 스펠링도 못 읽는데 나 영어를 말하고 싶어, 영어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영어 학원 가야 되고 또 과외 받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과외 선생님 앞에서 또 영어 학원 가서 이 나이 먹고 저 애플 스펠링도 못 읽어요 선생님, 이러면은 또 자존심도 상하고 가오가 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엄청 들고. 근데 군대 가면은 별의별 재능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 자대에 몇백 명 있는 애들 중에 영상 편집을 진짜 잘하는 애가 무조건 있고,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피아노 잘하는 애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은 다 공짜예요. 사회에서 내가 얘네한테 뭐 배우려 그래?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만나면은 뭐 후임 선임한테 내가 진짜 말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뭐 홍길동 병장님이 좀 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후임이면 너가 나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PX 가가지고 핫도그 하나 사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저도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은 외교관 준비한다는 그 친구를 군대에서 만나서 부탁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 회화 연습하고,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내지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나를 도와줄 자원들이 무조건 있다, 군대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군대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물론 좋아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다 연락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남는 거예요, 한두 명. 저도 저 영어 가르쳐줬던 그 외교관 준비한다는 그 친구, 그리고 뭐 한두 세 명 그 정도 남고, 거기에서 만났던 뭐 20, 30명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도 모르죠. 소식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태어나서 독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막 독서하는 애들, 책 읽는 애들 보면은 그냥 안 읽고 보이죠. 저 새끼 똑똑한 척 하려고 유식한 척 하려고 저 책 읽는 척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할 게 없으니까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책을 읽게 됐죠. 근데 그 책을 읽었던 그 시점이 제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뭔가 자유가 없고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괜히 한국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억지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 끌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냐,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방출할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잠잘 때 예민한데 옆에 또 코 고는 애가 또 걸려가지고 막 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또 나보다 선임이니까 막 말도 못하고 막 미치겠는 거죠, 사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우연히 책을 읽었어요.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 뭐 제가 뭐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수업? 뭔가 제목이 특이하다 해서 그냥 꺼내서 읽어본 거죠. 근데 그거를 읽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싹 해결이 돼서 그 다음부터 군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제가 전역한 지가 지금 7년? 6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책 구절이 뭐였냐면, 행복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많이 다쳐서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내 팔자네, 난 진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왼쪽 다리가 다쳐서 다행이네, 나는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인데 그래도 오른발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래 맞아, 내가 미국 남자 일본 남자로 안 태어나서 군대에 억지로 끌려온 거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북한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어디냐, 거기서 태어났으면 군생활 10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남들이 꿀이라고 하는 의경에 합격해서 의경에 입대한 게 어디냐, 지금쯤 나는 육군 갔으면 또 저기 북한 근처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래 감사하면서 살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활기가 돌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독서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군대 안에 뭐 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책 많잖아요.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책 많이 읽고 뭐 독후감인가 뭐 쓰면은 휴가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몇 살 때 군대 입대해요? 보통 25 전에 입대하잖아요. 25 전에. 25도 늦게 입대하는 거잖아요. 20, 21, 22, 23. 보통 이때 제일 입대를 많이 하잖아요. 25 이후부터는 진짜 늦게 입대한다,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 21살, 22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내가 전역을 하고 어떤 것을 내 직업으로 삼을지, 어떤 진로로 내가 나아갈지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 진로가 맞나? 저 진로가 맞나? 고민을 많이 할 때란 말이에요. 뭐 확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역하고 내가 나아갈 진로를 좀 확정짓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한가? 내 직업 선택의 기준은 뭔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발자취들과 내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안 주고 그 새벽 3시에 막 불침번 쓰는데 그때 뭐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전역하고 뭐하지? 그리고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때 나랑 친했던 애들 뭐하고 살까? 생각도 해보고 예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별의별 잡다한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로 고민하기 딱 좋아요. 군대가. 핸드폰도 뺏어가지. 그리고 군대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서 저 진로는 저렇구나. 저 진로는 저렇구나. 간접 체험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전역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희미하게나마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그러면서 뭐 자격증을 취득하든 성공 경험들을 계속 하나씩 축적해 나가는 게 내 자존감, 내 자신감에도 좋고 전역하고서도 이 야생, 이 사회에서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쓸데없는 경험이 없더라고요. 저는 1, 2년 전에는 저는 법무사 합격하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내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할 시간에 그냥 그때부터 법무사 공부 시작했으면 한 4, 5년 전에는 합격했을 텐데 그럼 지금쯤 뭐 집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영어 공부해가지고 늦게 법무사 됐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되네? 영어 애플 바나나 스펠링도 못 읽었었던 내가 이제 영어를 말하게 되네? 그러면서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법무사 공부하면서 성공 경험들이 하나둘씩 축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법무사 시험까지 제가 오게 된 거지 학창시절 때 8등급, 9등급이었던 제가 갑자기 법무사 공부를 한다? 그것도 군대 안에서 가만히 냅둬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합격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경험부터 하나둘씩 축적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와닿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내가 몸소 체험하기 전까지 원래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군사학과에서 부사관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저보다 1, 2년 차 선배님들이 부사관 딱 돼서 학교에 와서 야 너네 당장 자퇴하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저 새끼들은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와서 방해질이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좀 약간 꼰대 같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말이 와닿지가 않으면은 군대 전역하고 1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이해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군생활 화이팅 하시고 다치지 말고 어차피 다치면은 내 손해니까 그냥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군대에서 액션. 그냥 이렇게 농땡이 까고 있다가 주변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러면 열심히 그냥 청소하는 척 하면서 최대한 내 몸 희생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다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면서.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정동혁 법무사였습니다.